위험이 사전에 예측됐지만 양양군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릉항 마리나 업체가 요트 계류업 등록을 하지 않자 관계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들어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멘트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해 관련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에 8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춘천 속초 간 철도와 강릉 제진 간 철도 공사비는 2천억 넘게 확보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과 태백, 강원 중남부 산지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삼척 등 남부 동해안과 태백 등 중남부 산지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이 밖에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며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양양 낙산해변 인근에서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더니 수차례 민원과 감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양양 낙산해변 땅꺼짐 사고 현장 감리 보고서입니다. 본격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달 동안 감리단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양양군에 감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사 허가를 내준 양양군은 시공사와 감리단에 모두 5차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땅꺼짐 관련 문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관리 감독은 없었습니다. 이달 초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지하안전 영향 조사에서도 GPR로 탐사할 수 있는 5m 이상의 깊이에 대한 집안 현황 파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양양군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그 지하안전 보고서 관련해서 조치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그거는 없어요. 그거를 반드시 뭐 의무사항이가 이런 거는 안 해. 허가를 내준 건축 담당자는 공사 중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감리단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뭐 중지를 시키거나 재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건축법과 지하안전법에는 허가권자가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자라고 하면 한 5개월 동안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다 감리자가 사고를 우려해 공사를 중지한 이후에도 양양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 재개를 허락한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근거 없이 공사 재개를 해준 거잖아.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장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재개를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게 안 됐으면 그 업무 정지를 시킬 수가 있지.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조사 엿새 만에 인근 공사장인 이곳에서 또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포함해 낙산해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14곳. 관리 감독해야 할 건축 현장은 많지만 양양군은 여전히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해 초 강릉항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가 요트 보관 계류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관계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업체가 지난 2009년부터 요트 마리나업을 해오고 있는 강릉항입니다. 해당 업체는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에서 보관 계류업 등록이 의무화된 2015년부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경찰에 무등록 업체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강릉항을 개발했던 기존 어촌어항법에 따라 선박 계류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리나항만 조성법에 다른 법률에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동해해양경찰서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마리나항만 조성법에는 마리나업 갱신 등록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도 마리나 허가를 취득한 뒤 일부 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30년간 사용 승낙을 받은 적법한 사업자라며 당연히 계류업 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해해양수산청은 아직 해당 업체가 선박 보관 계류업을 할 법적 근거는 마리나항만 조성법밖에 없다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냥 무등록으로 봐서 다시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이의 신청하는 거고. 이와는 별개로 해당 업체는 또 지난 6월에 강릉항에 선박 보관 계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항구역 사용 허가도 끝난 상태여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어항구역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강릉시에 제시한 허가 조건인 일부 시설 철거와 안전시설 보강을 놓고 입장이 달라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업체 간의 입장차가 여전해 마리나 현장의 혼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강원도가 8조 7,75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 반영액보다 7,63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반영 예산은 춘천 속초 철도 공사비 2,068억 원, 강릉 제진 철도 공사비 2,828억 원,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300억 원, 강원 호국원과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 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예산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해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거 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전 강릉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마친 뒤 선거 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6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최선근 전 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식사 비용이 많지 않고 일부 비용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9년에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를 반영해 올 초에 이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레미콘 업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올해 초 시멘트 공급 가격을 18% 안팎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7월 5%가량 오른 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공급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는 지난 3월 시멘트 공급 단가를 톤당 9만 4천 원으로 올렸는데 9월부터 다시 11% 인상한 10만 5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라 시멘트와 성신 양회 등의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업체들은 시멘트 생산의 주 연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 등으로 늘어난 생산 원가를 감당할 수 없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2월 230달러 수준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430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가량 급등했고 물류비 증가, 전력비 인상 등 재정가 급등으로 인해 시멘트 업체들이 속속 출하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타격을 받는 레미콘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시멘트 공급 가격이 급등해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다 하반기 계약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공급 가격이 인상될 경우 건설사에 인상분 반영을 요구하기도 힘들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도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바로 반영해 주지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회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날로 나빠지는 주택 경기 탓에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 업계는 현재 비대위를 꾸려 시멘트 업체들의 공급 가격 인상 철회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주요 도로마다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119 구조대의 교통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평상시의 2배를 넘었는데요. 긴급 인명구조 훈련 현장을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돌 사고로 차체가 구부러져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자동차. 차량에 갇혀있는 운전자를 구조하는 훈련이 실전처럼 펼쳐집니다. 특수 장비를 갖춘 119 구조대원이 차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 유리창을 부수고 핸들을 고정한 뒤 안전하게 구조해냅니다. 오케이, 다리 잡았습니다. 천천히. 사고로 뒤집힌 차량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선 고압 펌프가 필요합니다. 최대 26톤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압 펌프로 구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 차량 손상이 심한 경우 구조자는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구조 시간이 생명입니다. 고립돼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유압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찌그러진 정도가 심하면은 저희도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구조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강원도에서 평균 200건이 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구조나 진화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춘천소방서는 새로운 질식 소화포를 도입했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 차량에 소화포를 덮어 산소를 차단한 뒤 호스에 연결된 냉각수로 불을 끄는 방식입니다. 배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열량을 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물 갖고 소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일단 덮어서 질식을 하고 119 구조대원은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가올수록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추석 명절이 낀 9월에 교통사고로 출동한 건수가 700건이 넘습니다. 특히 3, 4일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하는 건수는 하루 평균 22건, 평소의 2배 이상입니다.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는 명절 연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장시간 피로운전을 줄이는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3,38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381명, 동해 210명, 속초 198명, 삼척 116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7만 8천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961명이고 중환자 병상률은 78.3%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가 취임 후 908일간 청사로 출근한 날이 41일에 불과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에 대한 직무 감사 결과를 보고 재임 6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면죄부식 감사를 실시했느냐며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무능함과 기회주의적 업무 처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자놀이로 전락한 감사위원장 임명을 중단하고 외부 인사 초빙 등 혁신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9급 공무원 월 실수령액이 162만여 원에 불과하다면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돕기 위한 범국민 추진협의회가 다음 달 안으로 발족됩니다. 강원도는 중앙부처 출신 인사와 기관 단체장, 출향도민 등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300여 명을 위촉해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전 국민에게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알리는 여론 창구 역할도 맡게 됩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명단을 확정하고 출범식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해경인재개발원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삼척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최근 해양경찰교육원이 해경인재개발원 1차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삼척을 포함해 충남 당진시와 보령시가 선정됐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1차 선정된 지자체 3곳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올 연말까지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경인재개발원은 2027년까지 1,70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될 예정으로 상주 직원 200명에 연간 교육 인원은 7,000명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구 4만 명이 붕괴된 태백시가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확대합니다. 태백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투입해 오투리조트 주변 1,000제곱미터 규모 시유지에 2024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고 문곡동 사베리골 일대에는 2026년까지 스포츠 헬스케어 시설을 갖춘 복합 힐링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태백시 인구는 1980년대 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220억 원과 2026년까지 지원받는 매년 20억 원 안팎의 광역기금을 확보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8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폐광 지역에 대한 기획 보도와 잘못된 과거 행적을 지닌 단체장에 대한 연속 보도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며 깊이 있는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